올해는 무리뉴가 토트넘에 부임한 지 2년차가 되는 시즌이죠. 사실 작년 말에 부임하여 팀을 맡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2019-2020 시즌을 마치고 2020-2021 시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2년차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무리뉴 2년차라는 단어는 축구계에서 참 이례적인 단어입니다. 아니, 무리뉴는 팀을 맡은 지 2년마다 참 이례적인 성과를 거두어내는 감독입니다. 포르투, 첼시, 인터밀란,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다시 첼시 4개의 각기 다른 리그와 팀에서 그 팀을 감독한 지 2년 만에 항상 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린 겁니다. 무리뉴 감독 스스로도 팀을 융합시키는 과정에서 첫 번째 시즌을 끝내고 나서야 겨우 적절한 시스템이나 플레이에 대한 사고방식이 스며든다. 항상 말해왔지만 나의 팀은 두 번째 시즌부터 피크를 맞이한다 라고 인터뷰를 했었죠. 물론 이 말도 안 되는 무리뉴 2년차 징크스는 2018년 맨유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토트넘에서의 2년차를 맞는 무리뉴의 입지가 와포드와의 마지막 프리시즌에서의 패배로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던 토트넘입니다. 국가 대항전으로 인해 주축 선수들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팀의 체급이 달랐으니까요. 선발 명단부터 낯설었던 와포드와의 경기에서 패배한 것에 분노한 팬들도 있었지만 어차피 프리시즌이고 중요한 경기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팬들도 많습니다. 문제는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에서 터졌습니다. 에버튼과의 시즌 첫 경기에서 1대0이라는 스코어로 지고 만 것이죠. 에버튼은 줄곧 리그의 중위권 팀이었습니다. 지난 시즌을 제외한 상위권 토트넘에 비하면 한 수 아래의 팀이죠. 실제 상대 전적으로도 토트넘이 매우 앞서고요. 물론 에버튼이 충실하게 이적 시장을 보내긴 했지만 그래도 토트넘이 승리할 것이라고 점치는 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무리뉴 2년차의 토트넘은 너무 무력했습니다. 수비는 불안했고 중원 싸움도 제대로 되지 않아 답답한 공격 전개가 이어졌죠. 설상가상으로 전반에 부진했던 알리의 교체 이후 가뜩이나 안 좋던 미드필더가 더 악화되어 버리고 맙니다. 무리뉴는 이 경기에서 모든 교체 카드를 소모하지만 교체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팬들의 비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맨날 똑같은 전략이네. 무리뉴 2년차는 이제 없어. 알리는 도대체 왜 뺀 거야? 알리가 나가자마자 중원의 주도권을 바로 뺏겼잖아. 포체티노 데려와! 경기 이후 토트넘 팬들은 무리뉴의 전술에 의문을 표하며 포체티노 전 감독을 데려오라는 말까지 하기 이릅니다. 경기 후 무리뉴의 인터뷰 역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인터뷰 중에 레이지, 즉 게으르다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이 단어에 토트넘의 주전 선수인 벤 데이비스가 불만을 표한 것이죠. 인터뷰의 전체 맥락을 살펴보면 무리뉴가 레이지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선수단을 비난하기 위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프리시즌을 완벽하게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선수단이 준비가 덜 되었을 수 있다는 내용에 가깝죠.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벤 데이비스는 이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뛰었어요. 게으르다는 말은 좀 심했죠. 이렇게 무리뉴의 인터뷰를 부정하는 듯한 말을 해서 화제가 됩니다. 이어서 플로브디프와의 유로파 2차 예선도 2대1로 승리하긴 했지만 토트넘답지 않은 졸전이라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이 때문인지 또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는 무리뉴 감독의 능력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맨유에서 무리뉴의 2년차 징크스가 깨지자 축구 팬들은 또 새로운 징크스를 만들었는데요. 그건 바로 무리뉴 3년차 징크스입니다. 무리뉴 2년차가 긍정적인 의미의 법칙이었다면 무리뉴 3년차는 반대로 매우 부정적인 의미의 징크스를 의미합니다. 2년차에 리그 우승을 하며 성공적인 시즌을 보낸 무리뉴의 팀은 다음 시즌인 무리뉴 3년차에는 역으로 부진하게 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2년차에 우승을 하기 위해 주전 선수들을 혹사하고 단기적인 성적을 내기 위해 유소년 선수 육성에는 다소 소홀한 점 등 무리뉴의 단점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것이 무리뉴 3년차입니다. 이런 무리뉴 3년차 징크스는 최근 무리뉴의 행보와 관련이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무관 시즌을 보낸 3년차, 리그 하위권까지 추락했던 첼시에서의 두 번째 3년차, 성적 부진을 이유로 시즌 도중 경질당했던 맨유에서의 3년차, 토트넘 부임 전까지 최근 무리뉴의 3년차가 계속 부진했기에 생긴 말입니다. 이런 상황을 빗대어 일부 팬들은 현재 토트넘의 모습을 보면서
무리뉴 2년차는 생략하고 3년차가 바로 왔다 라고 무리뉴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무리뉴는 이렇게 무력하게 시즌을 보낼 사람은 아닙니다. 그가 2년차 시즌에 들어올린 우승컵만 무려 12개에 달합니다. 여기에 토트넘에서의 2년차로 우승컵을 한 개 더하는 게 터무니없어 보이진 않습니다. 무리뉴가 지금까지 이룩해낸 업적을 보면 말이죠. 게다가 아마존에서 공개된 토트넘 다큐멘터리에서의 무리뉴는 여전히 명장이라고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선수들에게 경기 전에 동기부여를 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었죠. 무리뉴 연설을 봐. 무리뉴가 말하면 벽까지 뚫을 수 있겠는걸? 와, 무리뉴 말 잘하네. 동기부여 코치로 전업하면 일타 강사가 되겠어. 내가 생각했던 무리뉴가 아닌데? 이게 무리뉴의 진짜 모습인가? 라며 언론과 인터뷰할 때의 무리뉴가 아니라 감독으로서의 무리뉴의 모습을 보며 놀라운 팬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수단과의 개별 면담도 큰 주목을 받았죠. 케인, 알리, 로즈 등의 선수와의 1대1 면담에서도 유능한 감독의 모습을 뽐냈습니다. 팀의 에이스인 케인과의 대화에서는 그의 목적 의식을 고취시켜 주었고, 알리와의 면담에서는 그의 나태함을 지적하며 엄격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무리뉴의 선수 기용에 불만을 나타내는 로즈와의 대담에서도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소통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선수단 장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무리뉴였는데, 알려진 바와 달리 아주 능숙하게 선수단을 조율하고 장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공개된 다큐멘터리는 불과 몇 달 전까지의 모습이라는 점에서 무리뉴와 토트넘 선수단의 현재 관계를 추측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다큐멘터리에서의 모습을 미루어 볼 때 무리뉴는 명장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즌의 초반이 살짝 불안한 건 코로나 시국으로 인한 잠깐의 흔들림일 것입니다. 선수단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으니 프리시즌을 정상적으로 보낼 수 있을 리가 없죠. 최근 토트넘은 이적 시장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거의 에이스였던 가레스 베일을 임대한 것이죠. 무리뉴는 메뉴 시절부터 베일을 원했었다고 했는데요. 토트넘에서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특히 가레스 베일은 레알 마드리드의 삶을 후회하며 토트넘에서 자기의 실력을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이로써 소위 KBS 라인이 완성되었는데요. 베일의 합류가 토트넘 공격의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왼쪽 수비수인 세르히오 레길론 선수도 영입했는데요. 무리뉴의 인터뷰에서 딴지를 걸었던 벤 데이비스 선수의 포지션입니다. 설마 벤 데이비스 인터뷰 때문에 레길론을 영입하지는 않았죠. 벤 데이비스보다 더 눈에 띄게 부진한 선수가 있었을 뿐, 객관적으로 볼 때 벤 데이비스도 그렇게 잘하고 있진 않았거든요. 충격적인 개막전 패배 이후 전력을 보충한 토트넘, 우승에 대한 의지에 더 불을 지피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 선수단을 자극하여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무리뉴, 이런 동기부여는 무리뉴의 특기이기도 하죠. 지금과 같이 충분한 지원만 있다면 무리뉴는 소속팀의 우승을 안겨줄 수 있는 감독입니다. 단순히 가능성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손흥민과 케인이 포진한 공격진은 어떤 클럽을 상대해도 위협적인 라인업이고, 도어티와 레길론의 영입으로 수비진도 구색을 잘 갖췄습니다. 로셀스와 알리의 폼이 조금만 더 올라와 준다면 KBS 라인의 파괴력은 무시무시할 것입니다. 무리뉴 2년차 매직을 우리 함께 믿어보면서 토트넘의 우승을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토트넘, 손흥민, 그리고 베일, 파이팅!